자, 그럼 이번에는 헤더 파일의 중복 삽입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은 소스 코드 보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레벨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일단 stdiv.h라는 헤더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이제 div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 div라는 이름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헤더를 인크루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스 파일이건 헤더 파일이건 인크루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냐면 이 div라는 선언이 이름이 자, int div3-c에도 필요하고 main-c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헤더 파일에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 헤더 파일에도 그 헤더 파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왜 헤더의 인크루드가 필요한가? 어떠한 경우에 그런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실제 코드를 보시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함수의 원형을 갖다 여기서 다 선언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익스턴 선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v가 반환형으로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ct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div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변수 반환한다라는 것이죠. 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무엇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div가 들어가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함수의 원형이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얘가 그대로 익스턴 선언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div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매크로, 죄송합니다. 구조체, 타입데프의 정의가 여기에도 필요하다고요. div가 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도 샵 include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은 대부분 소스 파일에서만 샵 include 문장을 갖다가 넣어놨었는데 실제로 헤더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헤더를 갖다가 include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tdiv.h라는 헤더가 여기에서도 인크루드가 돼야 되고 main.c에서도 돼야 되고 이 헤더 파일에서도 필요로 해서 여기서도 인크루드가 됐어요. 자, 그런데 main.c에서는 int div3.h라는 헤더의 인크루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ain.c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봤을 때 나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이거죠. 둘 다 헤더니까.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인크루드를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잠깐 제가 화면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좀 깨끗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인크루드가 되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 구조체의 정의가 이 자리에 통째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보라색으로 칠한 이것은 div에 대한 구조체 정의입니다. 사실 헤더 파일의 정의가 된 것이 구조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include 문장은 구조체 정의로 보셔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체의 정의가 요 위치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다음 문장에서 int div3.h를 얘를 통째로 다시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div가 여기 한 차례 들어갔어요. 구조체의 정의가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뭐가 또 들어갑니까? div에 대한 구조체 정의가 또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main.c에는 결과적으로 div라는 구조체의 정의가 두 개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른 파일, 뭐 예를 들어서 A-C가 있고 B-C가 있는데 둘 다 div라는 구조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양쪽에 넣어야 된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맞아요. 예스입니다. 양쪽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헤더로 뺐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파일에 동일한 구조체 정의를 갖다가 중복해서 넣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파일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왜? 구조체의 정의도 그 유효함이 파일 단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파일에 div라는 구조체 정의가 각각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소스 파일에 div라는 구조체 정의가 두 번 들어가는 것은 정의를 중복한 거잖아요. 이건 중복 정의에 의한 문제로서 컴파일 에러 대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main.c에서는 div라는 구조체를 두 번 정의한 꼴이 되어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놓고 보면 타당합니다. 뭐 얘도 지금 얘가 필요해가지고 얘를 인크루드 했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해서 얘를 인크루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div가 두 번 정의가 됐다. 그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일단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int div 3.h에 div라는 구조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빼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뭐 이러면 되겠네라고 여러분들 이미 결정을 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럼 컴파일 무리 없이 됩니다. 왜? 얘가 div도 포함을 하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헤더 파일의 중복 삽입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같이 뭐 헤더를 한번 뺀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을 때, 소스 파일의 수가 매우 적을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소스 파일의 양이 많아지고 헤더의 양이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자, 따라서 원천적으로 내가 아무리 stdiv'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아무리 여러 번 포함을 해더라도 div라는 구조체의 정의는 딱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중복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샵 include 이 헤더 파일 인크루드 하는 문장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아주 조심조심하게 어떠한 그 포함 관계를 갖다가 다 따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인크루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중복 삽입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문법적 장치를 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왠지 관리를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라는 생각에 이런 중복 삽입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뭐 문법적인 장치를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잘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 정의 잘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어떤 물론 그렇게 해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제약사항 파일 간의 어떤 그 의존 관계를 갖다가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아무리 이 stdiv.h라는 헤더 파일을 다수를 갖다가 인크루드 하더라도 이 div라는 구조체의 정의는 딱 한 번만 포함되도록 문법적인 장치를 갖다가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법적 장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거 문제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샵 include 그 다음에 stdiv.h 자, 한번 펌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바로 또 샵 include 물론 하나의 소스 파일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tdiv.h 자, 두 번 이렇게 샵 include 문장을 썼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자체가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헤더 파일을 두 번 인크루드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stdiv.h를 갖다가 두 번 인크루드 했으니까 두 번 인크루드 합니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구조체의 정의가 있었죠. 근데 구조체의 정의는 소스 파일 하나에 둘 이상 중복해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샵 include stdiv.h 이렇게 하시면은 stdiv.h라는 헤더 파일이 참 이름을 제가 잘못 정해놔가지고 참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이 헤더를 갖다가 두 번 그냥 include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include 해 놓고 나서 봤더니 즉 선행 처리기는 일단 무조건 두 번 include 시켜요. 문제 될 거 없다라는 거죠. 뭐 두 번 네가 include 하니까 내가 include 한다. 그래서 두 번 include 시켜놨습니다. 근데 컴파일러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조체 정의가 두 번 등장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조체의 정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함수의 원형 선언, 익스턴 선언만 여기에 가득 찼었다라고 하면 문제될 거 없겠네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 질문 자체도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만들어낸 질문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렇게 질문한다면 문제되지 않겠네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답은 예스입니다. 구조체의 정의가 아닌
그런 그 익스턴 선언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 이상 이렇게 인크루드 해도 왜? 선언은 두 번 이상 이루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건부 컴파일 문법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죠. 자, a.c라는 소스 파일에서 이 헤더 파일의 이름,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가 지금 간단하게 달리하겠습니다. a.h라고 할게요. a.c라는 소스 파일에서 샵 include, 예, 뭐 철자 조금 틀린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a.h, 자, 한 번. 자, 그 다음에 또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뭐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a.h를 두 번 포함하는 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의 맨 앞에 있겠죠? 자, 그러면 선행 처리기가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얘를 가져다 놔요. 이 문장에 의해서 a.h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가져다 놓겠죠. 예. 그리고 또 선행 처리기가 뭐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if, not이에요. define. 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포함시켜라? and if가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을 포함시켜라 라는 겁니다. 근데 포함시키고 나서 봤더니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요 매크로를 정의하는 것이죠. 즉, 요 첫 번째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뭐가 정의가 됩니까? 바로 요 매크로가 정의가 된다고요. 그럼 요 매크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효합니까? 선언된 이 위치서부터 파일의 끝까지 매크로의 정의도 파일 단위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매크로가 정의가 된 거예요. 매크로만 정의가 됩니까? 구조체도 당연히 정의가 이루어지죠. 자, 뭐에 의해서? 첫 번째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샵 include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다 놔요? 일단 통째로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고 이제 분석을 해요. 자, 분석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if not define. 만약에 언더바 stdiv2 언더바 h 언더바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and if까지 포함을 시켜란데 이미 첫 번째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얘가 정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의가 되어버렸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의 영역이 바로 그냥 삭제, 날라가 버립니다. 즉, 이 두 번째 샵 include 문장을 통해서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 장치에 의해서 제가 화면을 좀 지울게요. 이 장치에 의해서 이 문법적 장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조건부 컴파일을 위한 매크로, 이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헤더 파일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렇게 감싸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헤더 파일은 죽었다 깨나도 어떠한 소스 파일에 의해서 두 번 이상 포함될 수 없는 헤더 파일로 정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요걸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요 코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end if가 여기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일이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첫 번째 샵 include 문장에 의해서 div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될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 매크로가 정의가 되겠죠. 예, 첫 번째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뭘 가져다 놓습니까? 이걸 가져다 놓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가져다 놓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if and if. 만약에 이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라. 안 돼. 이미 첫 번째에 의해서 정의가 됐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버려집니다. 건너뛰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stdiv'h라는 헤더는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는 헤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h라는 헤더를 갖다가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C 프로그래머들이 무조건 헤더 파일의 맨 앞과 끝을 샵 if and if로 와 and if로 묶어버립니다. 즉 if and if 그 다음에 and if로 묶습니다. 내용을. 자, 물론 여기에는 샵 define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냐면 뭐 규칙은 조금씩 틀려요. 근데 관례가 있는데 보통은 언더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A.H죠. 근데 점을 찍을 수 없으니까 A 언더바 H 그 다음에 또 언더바 언더바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 파일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매크로의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는 이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헤더 파일의 이름은 중복이 될 수 없으니까 중복될 수 없는 헤더 파일의 이름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러한 유형의 매크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따져보시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은 뭐, 예, 안 아쉬울 겁니다. 사실 강의가 상당히 이제 좀 길게 제가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유, 뭐 끝까지 듣는데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멋진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녹음되고 나면은 제가 이거 1년 뒤에도 제가 또 들을 수도 있고 2년 뒤에도 제가 들을 수 있는 한번 녹음하면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말을 해놓고 나면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매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